안녕하세요. 캐세TV 김미영입니다. 네, 오주원입니다. 오늘은 단톡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단통법을 없앤다, 존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여당에서도 단통법 폐지 그리고 그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단통법이 그때 왜 생긴 거였죠? 한 10년 전쯤 단통법이 생겼는데 그 통신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층들, 아니면 어둠의 경로인가요?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주 싸게 구입한다든지 해서 똑같은 단말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문제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도록 하자라는 게 애초에 법의 취지였습니다. 단통법은 일명 호갱방지법이라고 했던 그렇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통신사들이 경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이 밤늦게 24시간 막 일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일을 하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가 아주 난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대리점에다가는 막 많이 보조금을 많이 주고 대신에 니네들은 몇백 대를 파는 걸 갤런티를 해. 그래서 이 갤런티를 하고, 그리고 또 대리점들은, 그 유통 대리점들은 이게 또 부담이 되니까는 보조금 받고 먹튀해서 몇백억을 공사 쳐가지고 사기를 쳤네 만에 이러고 연일 기사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으로 다 문제가 나빴던 건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가 낮아진다든지 또는 유통구조가 조금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로 이렇게 지원금이 새벽 아니면 뭐 사람들 잘 맞아, 모르는 시간에 맞아, 뭐 그 잠깐 한 5분에서 잠깐, 10분 아니면 30, 길면 30분 정도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그 아름아름 경로를 통해서 퍼졌단 말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디에 몇 시에까지 뭐 맞습니다. 이 번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그 시간까지 뭐 대기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실은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몰아주기 했던 게 기존의 그 방식이었다면, 단통법은 그걸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바꾸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가장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층은 기존의 정보에 접근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들이 자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걸 주장하시는 건데,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애플은 어디를 가나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단말기 가격이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금액도 나라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CPU 기능도 다르고 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삼성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외국에다가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단통법 이후에는 통신사만 돈 벌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지고 지원금은 적게 주고 하면서 통신사만 돈을 벌었다 하는 건 문제라고 봐집니다. 단통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단통법을 이런 취지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조사나 통신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특정한 가격에 통신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지세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래 쓸수록 요금 할인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단말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휴대폰 만들 때 아시겠지만 기기금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그렇죠. 자원을 해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을 보조금을 주니까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차라리 오래 쓰는 분들한테 요금 할인 혜택을 많이 주면 자원을 훨씬 더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통신사들도 오래 쓴 사람들을 묶어둔다고 하면은 락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통법을 손대는데 오래 쓴 사람에게 혜택을 좀 주도록 하자라는 얘기신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도 그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데 그걸 오래 쓸수록 더 할인율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핸드폰을 오래 쓰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단말기 자체를 사실 올해 핸드폰 오래 올여름 쓰네.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게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단말기들을 바꾸는 것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 이거 오래 쓸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같은 걸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리권. 그렇죠. 예. 사실은 새로 사는 비용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충분히 잘 수리할 수 있게 그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또 노동조합 관점에서 통신 노동자 관점에서 예. 단통법을 폐지하자라는 거는 경쟁을 강화하자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 3사가 경쟁을 강화하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또 그 구조 안에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고객한테 혜택이 되지도 않을 거고 네. 일부만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과연 이런 과도한 경쟁이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쓸데없는 비용만 계속 맞습니다.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들도 충분히 있을 네. 수 있다고. 비용 낭비되고 자원 낭비되고 만족도, 노동력은 갈아놓고 하는 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단통법은 폐지가 아니라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 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공도 있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종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단말기를 오래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리고 수리권 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통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